안녕하세요. 대동세무고 학생 여러분. 창구 사무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이제 곧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약간씩 들려오는데요. 선생님은 빨리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진도를 나가 볼 건데, 이번 주에는 먼저 3단원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3번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진도를 나가고, 세 번째 때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는 복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단원은 3단원 입출금 거래하기에서 3-1 입금 거래입니다. 자, 교재를 펴주세요. 자, 교재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보시면 55페이지 입금 거래의 종류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입금 거래의 종류에는 먼저 현금 입금이 있고요. 증권류 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이라고 하죠. ATM으로 입금하는 방법. 네 번째, 계좌 송금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현금에 의한 입금을 같이 볼게요. 자, 교재 55페이지 현금에 의한 입금을 같이 보면요. 먼저 창구 입금이라는 말이 있네요. 창구 입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예금주가 금융회사에 금전을 전달하면서 그 전달하는 금전으로 인해서 금전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입금할 때 창구에 가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금전을 전달하면서 그 금전의 소유권을 금융회사한테 이전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창구 입금을 할 때 입금 완료를 하는 시점을 지정하는데 그 시점은 담당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인도한 금액을 수령했을 때, 그걸 딱 돈을 받고 확인했을 때를 입금 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좌에 찍혔다 이럴 때 뭐 완료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담당 직원이 고객한테 금액을 수령해서 확인했을 때 그때를 입금 완료한 시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점외 수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점 외에서 수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이 그 예금주의 주소나 영업소에 직접 나가서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점외 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금 직원은 영업점으로 돌아왔을 때 수납 직원한테 금전을 넘겨주고 수납 직원이 이를 확인했을 때 그거를 이제 성립한다고, 그 시점을 성립한다고 보는데요. 이때 뭐 지점장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면 뭐 금전을 수령 바로 했을 때 그때 바로 성립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구 입금은 내가 직접 가서 입금을 하는 거고요. 점외 수금은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돈을 수령해 오는 거예요. 직접 그 담당 직원이 발로 뛰어서 현금을 받아왔을 때를 점외 수금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근데 똑같이 현금을 입금하는 거는 같은 이치죠. 그쵸? 자, ATM 입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ATM 기계에다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다가 고객이 현금을 넣고 금액에 대해서 우리 뭐 비밀번호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잖아요. 그럴 때 예금 계약을 성립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성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입금이라고 했을 때 창구 입금, 점회수금, ATM 입금 요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증권류에 의한 입금을 봅시다. 증권류에 의한 입금을 할 때는 먼저 자점권이랑 타점권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자점권이랑 타점권을 구분을 하는데 자점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같은 은행, 즉 그 자기 은행에서 당행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자점권인 거죠. 그렇죠. 자기 은행에서 자기가 발행한 거. 타점권이라는 거는 당행이 지급 장소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은행이나 자점 이외의 점포에서 지급되는 어음이나 수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입장에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타점권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거니까. 그래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타점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같은 은행, 다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증권류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그 자기압수표라는 게 있어요. 자기압수표는 발행인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해가지고 발행한 수표인데요. 그래서 발행인 은행이 나라는 내 은행에 지급인으로 정해서 발행한 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이름으로 수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수표도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 자기압 수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약속어음이라는 거는 약속 전자어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행인이 소지인한테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한테 그 미래의 특정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한테 그 특정 미래 시기에 일정 금액을 그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어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지인은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 이 어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돈을 주세요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당좌수표라는 거는 발행인이 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예금의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당좌예금 그 한도 내에서 그 수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을 하기도 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권류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있나요? 교재 55페이지랑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밑줄도 그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흔한 거 봅시다. 계좌 송금 봅시다. 그래서 계좌 송금이라는 거는 예금주의 거래 은행이 이체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송금을 하고 입금 기장을 마쳤을 때 입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좌 송금이나 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요, 위임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송금을 의뢰한 고객이 은행에 입금 처리를 함으로써 위임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을 할 때 뭐 입금 의뢰서 이런 걸 쓰잖아요. 그쵸? 뭐 어디로 송금을 해달라. 그래서 입금 의뢰서는 고객이 자필로 꼭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송금이나 이체를 할 때
뭐 이제 계좌번호가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분쟁 사항이 발생하기 안 되니까 분쟁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자필로 이 입금 의뢰서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를 보낼 때 그래서 바로 송금이 되니까 그래서 입금 기장을 마쳤을 때 바로 입금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위임 계약으로 많이 본다. 송금을 의뢰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입금 처리를 이제 해주니까 위임 계약으로 본다. 그때 입금 의뢰서는 꼭 자필로 써야 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좌 송금이나 계좌 이체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 입금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방법이죠. 계좌 송금, 계좌 이체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자, 이 사진이 계좌 입금 의뢰서인데요. 보면은 본인은 귀조합과 본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을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의뢰서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이거를 입금해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느 은행에 이제 계좌 번호랑 예금 주명을 써가지고 이제 의뢰인이 어디로 송금을 해달라라는 거를 꼭 어떻게 한다고요? 자필로 꼭 쓰고 서명하시고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왔을 때 이제 창구 사무는 원래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지금 이론 수업밖에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수행평가를 거의 바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교재 내용이랑 온라인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활동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서술형 수행평가를 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그래도 앞에 내용들을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8페이지 봅시다. 58페이지를 보시면 계좌 송금의 철회나 취소를 봅시다. 왜냐면 송금을 하고 뭐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보면은 철회 취소는 입금 의뢰인이 수납은행이나 수납은행에 위임을 받은 예금은행이 위임사무, 아까 위임이라고 했죠. 위임계약이라고 했죠. 위임사무를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계약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송금을 취소하겠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단이라는 말이 있네요. 단이라는 건 중요하겠죠. 현금계좌 송금의 경우에 입금 기장을 마친 시점에서는 이미 예금 계약이 성립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료되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금 계약 성립되는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임 계약 그게 끝나기 전에 철회를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입금 기장을 마치고 다 송금을 했을 때는 그 위임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도 만약에 은행이 완전히 실수한 경우 있잖아요. 은행이 완전히 실수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그러니까 은행이 실수한 경우 있잖아. 은행이 실수할 때는 그게 뭐 위임 계약이 종료가 됐건 진행 중이건 뭐 어쨌건
은행이 실수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송금을 받은 수취인의 서면 동의 봅시다. 58페이지. 송금을 받은 수취인의 서면 동의는 수취인으로부터 전표나 문서상에 취소한다는 동의를 받고 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명 확인 증표를 확인해가지고 사본을 남겨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미 돈을 받았잖아. 돈을 받았는데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고 이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그 수취인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송금을 취소했다면 이 사람이 그 취소하는 거에 동의를 해야지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송금을 받은 건 취소할 때 그 받은 사람한테 꼭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이미 받았는데 취소하는 거니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이체 거래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취소할 때. 알겠죠? 내용이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도 힘을 내서 창구 사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증권류의 입금에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 타점권의 입금을 봅시다. 타점권의 입금. 타점권은 아까 뭐라고 했지?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은 신한은행의 입장에서는 타점권이다라는 거죠. 다른 은행의 것이다 이런 거죠. 다른 은행이 발행한 거니까.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추심이라는 거는 이제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해준다고. 여기 의뢰입니다. 의뢰. 선생님 오타가 있네요. 추심을 의뢰해서 완료되면 추심 대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는 거는 이제 그 돈을 입금한다는 거예요. 추심 의뢰해서 추심 대전을 입금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랬을 때 타점권을 입금하는 행위에서는 은행에 대해서 추심을 의뢰한 다음에 완료되면 그 돈을 입금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심이라는 거는 이제 대신에 돈을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점권을 입금할 때는 추심을 의뢰한 다음에 그 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입금해라 라고 위임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음 입금의 경우에는 입금을 받은 어음을 그 지급제시라는 건 뭐냐면 그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예요. 지급제시라는 거는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간 내에 제시할 수 있는지, 제시라는 거는 그 돈을 어음의 금액을 줄 수 있는지. 왜냐면은 은행 쪽에서 그 어음을 받고 그 어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을 받은 어음은 은행 입장에서 어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돈을 그 제시 기간 안에 돈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음에 얼마가 찍혀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떤 시점에 은행에서 줘야 돼. 그랬을 때 은행에서 이 어음 입금을 받을 때 우리 은행에서 이 어음에 대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랑 약간 달라요. 그쵸? 타점권을 입금할 때는 은행에 대해서 그 상대방 다른 은행, 타점권이니까 다른 은행이 추심을 의뢰해서 완료되면 그 타점권의 은행이 우리 은행 쪽에 돈을 입금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지금 어음 입금을 하는 경우는 그 어음을 받을 때 우리 은행 쪽에서 입금을 받았을 때 그 은행이 어음에 대한 금액을 줄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표 입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표 입금도 지급 제시 기간에 수표에 대한 금액이 제시될 수 있는지, 제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행에서 그 돈을 그만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수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선일자 수표 여부를 확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선일자 수표를 확인하는데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그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있을 거야. 이 수표가 언제 발행됐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 실제로는 미리 발행된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제 발행일이 3월 1일인데 발행일자에 거기는 찍혀 있는 게 3월 10일로 찍혀 있는 거야. 발행일은. 실제로는 3월 1일에 이미 발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를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선일자 수표의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수표를 입금을 할 때는, 받을 때는. 자, 선일자 수표는 보통 그 미래에 예금할 예정일 때 그 미래의 어느 일자를 발행일로 해가지고 미리 발행한 수표로 수표 지급 제시 기간을 늦출 때,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일자 수표가 뭔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료를 입금할 때, 그러니까 은행에 증권료를 이제 아까는 현금을 입금한 거고 지금은 증권료를 입금할 때를 보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래서 타점권을 입금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내 증권료는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증권이야. 그러면은 이걸 입금할 때 결국엔 국민은행에 신한은행이 입금을 해줘야 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띈다라는 거고요. 어음 입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음 종이, 그 종이 증서를 낼 때 그 은행에서는 이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제시 기간 안에 이 돈을 줄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면서 입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표 입금도 마찬가지로 수표 지급 제시 기간에 수표에 대한 돈을 줄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면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일자 수표인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일자 수표는 수표에 써있는 발행일보다 실제로는 미리 발행했을 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기 59페이지 선일자 수표까지만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면은 복습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랑 연결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입출금 거래하기에서 입금하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입금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종류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을 같이 볼 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59페이지 맨 위쪽까지만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